그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 반복적으로 구매가 나오는 걸 좋아해요. 3년에 2배가 될 수 있는, 주가도 2배, 그 회사의 이익도 2배. 그래서 2배 정도 커질 수 있는 회사를 찾고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뭐냐? 아마 인플레이션에 고통받고 있는 경기 민감주일 것이다. 요즘 보면은 텐베거 소위, 그러니까 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을 위주로 찾아다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우리 앞에 있는 PD부터 네. 무상증자 이슈, 그 노토스 뭐 이런 비슷한 주식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는 돈을 벌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돌아놓고 보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자, 이것은 이제 빠른 순간에 돈을 벌겠다라는 욕심으로 하는 건데, 근데 또 사실 우리가 주식 이 위험 자산에 투자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도 당연하잖아요. 네.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그래도 10배 오를 수 있는 주식을 찾고 싶은 거고. 네, 네. 그런데 이게 나쁜 마음인가요?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투자 마음인가요? 아니요. 그 시기가 만약 난 1년에 10배 할 거야 이러면 좀 잘못된 마인드인 것 같고요. 주식을 찾을 때 이게 10배 갔으면 좋겠어. 향후 미래에 내가 10년 가지고 있을 건데 10년 동안 진짜 10배 큰 기업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건 너무 훌륭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걸 할 수 있냐 없느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 회사도 10배 주식을 한 게 몇 번은 있는데 안타깝게도 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랑 같이 일하는 정호성 대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친구는 10배 주식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찾는 것마다 10배가 되냐? 그게 아니에요. 정호성 대표는 저보다 실수를 더 많이 합니다. 홈런 타자가 삼진도 많이 담는 맞아요. 거잖아요.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호성 대표는 자꾸 시도를 하지만 실수도 많이 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10배짜리를 찾아내기 때문에 복리 수익률이 20%에 수렴을 하는 거고, 저는 해보니까 그 미래를 본다는 게 참 어렵고, 또 하나는 10배짜리가 보통 어떻게 나냐면 기업의 이익이 10배 올라서 10배가 나는 경우가 많은 게 아니고요. 기업의 이익은 한 3배 정도 증가해요, 몇 년 동안. 근데 사람들의 관심도가 마이너스였다가 관심도가 한 3배 정도 증가하면 이익과 PR의 함수라고 하잖아요, 주가를. 그래서 이익이 3배, PR이 3배 올라가면 그 10배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100억 벌던 기업이 300억을 버니까 이 회사의 PR이 5배였는데 15배만큼 기대치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10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주식시장 참여자가 이 기업에 대해서 좋아할지 아닐지에 대한 감과 그런 타고난 능력도 있어야 돼요. 식견. 근데 저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10배짜리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래서 그건 포기했고요. 제가 잘하는 건 이게 실패하더라도 안 떨어질 건 뭘까? 주로 안타. 네. 안타 위주로 가자. 네. 그리고 한 2배 정도, 잘 되면 2배 정도. 왜냐면 2배짜리를 3-4번 하면 그게 결국엔 10배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주로 투자를 해서 아쉽지만 하고 싶은데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그 공동대표시죠? 네. 네. 그분은 어떤 방식으로 그냥 텐베거를 찾아가나요? 그분의 조건. 제가 옆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책도 쓰고 있어요. 그 관련 자기가 했던 텐베거에 대해 책도 쓰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정리한 바로는 그래요. 이 텐베거를 우리 회사에서 했던 기준은요, 첫 번째는 이 회사가 돈을 벌면 안 돼요. 적자여야 됩니다. 적자. 네. 적자여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기존에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그렇게 매력적이면 안 돼요. 지금에는. 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사람들의 관심권에서 멀어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에서 되게 좋아할 만한 신규 아이템을 잘 런칭하면 돼요.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원래 적자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관심이 없는 비즈니스 했잖아요. 근데 좋은 비즈니스를 잘 하면 적자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와, 이거 잘 되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 만드는 회사가 원래는 아무 관심 별로 없었어요. 근데 중국에 미세먼지가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공기청정,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필터를 만드는 회사가 갑자기 돈을 번다 라든지, 아니면 원래는 그냥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니까 돈도 그렇게 별로 못 벌다가 이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요새 인기 있는 식품 배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되니까 엄청난 기업 가치를 반영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서 한 10배짜리 주식이 저희 회사에서 한 4번? 3-4번 정도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하면 10배가 되더라라고 하는 건 아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공적인 많이 보는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게 저도 해봤는데 안 된다니까요. 20년 해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투자 스타일을 가져야 되겠구나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고 하다 보면 될 수도 있는 거고 성향에 따라서. 근데 그게 꼭 얘가 적자인데 별 볼 일 없는 사업을 보라고 했어. 그런 거 하시면 오히려 더 실수의 확률이 커집니다. 대신 이제 이러한 것으로 성공할 수도 있으나 성공했던 케이스도 있지만 실패한 케이스도 있다는 거. 더 많아요. 횟수는 더 많아요. 그렇지. 저 뭐죠? 4번 타자들의 그 삼진율을 보면은 네. 사실 제일 높잖아요. 제일 높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방망이를 크게 휘두르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꾸준하게 안타로 네. 계속 잃지 않는 투자로 어쨌든 20몇 %의 수익률을 올리셨는데 그러면은 우리 대표님의 투자 기준 네. 물론 아까 원론적으로 내가 잘 아는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는 하셨지만 네.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괜찮다라고 보면서 이렇게 판단하고 픽을 하는 기준 네. 있으면 알려주시죠. 네, 지금 기준에서는 저는 일단 그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 반복적으로 구매가 나오는 걸 좋아해요. 한 큐에 큰 제품을 팔아내면 예를 들면 조선업이다라고 하면은 조 단위 제품, 수천억짜리 제품 훌륭하게 만들어서 팔죠. 그렇죠. 하지만 도크 하나인 조선소 기준으로는 몇 년에 한 번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간 앞으로 또 팔 수 있을까? 혹시 잠깐 못 파는 기간 중에 내가 불안해지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뭐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매일 구매하는 상품이라고 하면은 그게 잘 되든 안 되든 제가 추적 관찰하기가 편해요. 이거를 먹다가 사람들이 안 먹어? 이 서비스를 앱 결제를 하다가 이번 달에 갑자기 안 해? 그럼 왜 그러지라고 크게 기업이 고꾸라지기 전에 좀 찾아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하나의 업종 거기에 있는 섹터에서 이미 강인한 경쟁력을 가져서 증명된 회사. 이건 누가 봐도 훌륭한 기업이야. 예를 들면은 아이돌 업계에서는 SM 엔터테인먼트 수십 년간 H.O.T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에스파까지 대부분 성공시켰어. 훌륭한 기업이야. 그렇게 아는 상황에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게 일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제가 SM은 지금 안 갖고 있는데 몇 년 전에 투자했던 이유가 처음에는 감염병, 코로나19 때문에, 콘서트 안 열릴 거야 라는 걱정이 있었고요.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드 문제 여전히 있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이제 구매 안 할 거야. 이런 문제도 있었죠. 그래서 세 번째는 엑소라고 하는 가장 큰 브랜드의 그 가수가 군대를 간대. 그다음에 네 번째는 지금은 뭔가 해소되고 있는 느낌이긴 하지만은 이 지배구조 문제. 라이크 기회. 네. 그런 것들이 너무 문제야. 이렇게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까 이 MC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 좋을 때 더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거시적으로 또는 반도체의 예를 들어서 그때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보면 얘네들은 콘서트도 못해? 중국에 물건도 못 팔아? 그 다음에 팔아도 라이크 기획이나 이수만 대표가 다 가져가? 근데 잘하고 있는 제품군인 엑소라는 제품군이 없어진대. 더 이상 안 좋을 게 없어. 그렇죠.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SM 엔터테인먼트가 계속해서 훌륭한 가수들을 배출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게 맞을까? 역사가 맞을까? 저는 역사가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겸손함.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골방 들어가서 이 손 모은다고 했잖아요. 진짜 네. 기도매매인데. 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럴까 아닐까? 그럴 때는 보통 역사가 맞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업인데 반복적인 구매를 일으키는데 얘가 뭔가 안 좋은 것만 있는 것 같아. 그럴 때는 안 좋은 주가에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안 좋으니까 싸졌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악재들이 막 나와 있는데 주가가 안 빠졌으면 그러면 사면 안 되죠, 당연히. 저평가 됐을 때 사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최근에도 어떤 기업들을 투자를 할 때 정말 대단한 걸 찾는다? 또는 딴 사람들이 모르는 걸 막 돌 뒤집듯이 해가지고 야 이거 아무도 모르겠지? 이게 아니라 정말 훌륭한 기업인데 안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에서 사실은 이게 악재가 나올 게 다 나왔네? 그러면 과거 평균까지만 회복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2배, 3배 오를 수 있겠네 하는 주식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뭐라 그럴까요? 책에도 좀 나와 있지만 부자들은 위기에 탄생한다 뭐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팬데믹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손해를 본 분도 있지만 큰 돈을 벌었다고 하는 분도 많이 나왔으니까 맞습니다. 지금의 시점도 그런 어떤 변곡점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위기에 잘 투자한 분들은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시점인가요?
지금 투자하면 돈을 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확률이 되게 높은 얘기인 것 같고요. 하지만 팬데믹 시점과 같이 아주 큰 돈을 벌기에 적합한 시점이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주식시장이 지금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떨어졌고요. 이런 일들은 제 경험상 한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같이 주식시장이 반토막 나는 일들은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쉽게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과 같은 거는 조금 뭐 힘든 시기인 건 맞으나 어느 정도 정상적인 범주에 있는 경기 순환의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뭐 지금 사서 무조건 떼부자가 되냐 하는 거는 조금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돈을 벌 수 있는 시기. 그거는 아주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또 맞아요. 기대치가 우리가 너무 높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좀 무리할 수 있는데 코로나 시점 생각하면 그때 큰 돈을 벌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과감하게 풀 레버리지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게 이제 요즘 많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사실 그런 거는 해본 적도 없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에게 해선 안 될 좀 어려운 그런 방식이 이 몰빵 아니면 뭐 풀 레버리지 뭐 이런 방식이 저는 좀 위험하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구간을 다 지나가고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그런 마음까지 다 꿰뚫을 수 있는 저는 가보지 못한 그런 훌륭한 영역에 간 다음에 레버리지를 쓰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투자의 대가가 된 후에 네. 그리고 그 대가라는 스스로의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모든 수익률이 적어도 워렌 버핏은 넘어서야 그렇죠. 증명돼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판단하자. 네. 자, 우리가 한국 주식과 관련해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항상 박스권 올랐다가도 빠지고 올라갔다. 그래서 이걸 장기 투자하기는 좀 어렵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적당한 매도와 관련한 그 시기, 네. 적정한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세요? 한번 선택을 하시면. 저희는 이제 기대 수익률을 26%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요. 사면? 아니요, 그건 이제 연간이에요. 연간이고. 그래서 그 26이 어떻게 나온 거냐 하면 3년에 2배가 되면 연복리로 환산하면 26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3년에 2배가 될 수 있는 주가도 2배, 그 회사의 이익도 2배. 그래서 2배 정도 커질 수 있는 회사를 찾고요. 실제로 지금까지 뭐 실패한 것도 있지만 뭐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3년간 그렇게 그러니까 적어도 한 3년 정도는 네. 성장할 수 있는 그렇게 보는 기업들을 사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이렇게 한국의 종합주가지수가 뭐 미국이나 세계 지수에 대비해 가지고 박스권이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무조건 매도를 잘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뭐 한국 주식시장도 저는 충분히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인데 그것과 별개로 저희는 계속해서 좋은 주식이 어느 장세이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기준과 능력 하에서는 한 2배 정도 오르면 상당히 감사하게 수익 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자라고 하는 투자 방법론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한국 시장의 뭐 여러 가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거버넌스 이슈라든가 또 이 말씀하신 대로 안심을 하고 가지고 갈 수 없는 네. 박스권 네. 올랐다 어느 시점 되면 또 내리는 네. 이런 것 때문에 미국 주식으로 가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 비율을 네. 항상 많은 분들이 고민하더라고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적절한 비율 어떻게 나눠서 투자해야 될까? 그거는 너무 어려운 질문이고 개인마다 다 다른 거죠. 당연히 다를 것 같은데 저희 회사는 국내 주식 30, 그 다음에 미국이 아닌 전체 글로벌 주식이 잘못 말씀드렸죠. 국내 주식이 70, 그 다음에 글로벌 주식이 30%고요. 글로벌 주식 30% 중에 한 30% 정도가 미국이니까 70이 국내, 10이 미국, 20이 다른 나라 이 정도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거는 뭐 저희가 뭐 정답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 주식이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해서 후행적으로 그런 결과 값이 나온 거고요. 제가 이제 해외 주식과 관련해서는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해외 주식이 여러분들 왜 하고 싶으냐 솔직히 여러분들 제가 해외 주식 왜 하고 싶으세요? 라고 여쭤보면 이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박스권이니까 또는 미국에 더 좋은 기업이 많으니까 또는 글로벌 사회니까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속에 자문자답 안 하신 거예요. 실제로는
미국 주식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렇지. 더 돈을 벌 것 네, 같으니까. 그거예요. 거 같으니까. 근데 정말 그러냐 아니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못하냐 하면 미국 주식이 막 오르고 나서 오를 것 같으니까 투자하면 더 떨어져요. 근데 그렇지 않고 미국 주식 원래 좋았는데 미국 주식 지금 저평가인 것 같아 라고 투자하면 더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희 회사에 오시는 고객분들은 평균적으로 자산이 100억 정도 되시는 분들이 저희 고객이거든요. 이런 분들조차 어떻게 평가하냐면 저희 회사나 이 주가 지수의 수익률이 그 전년도에 해외가 잘 됐으면 해외만 가입하고 국내가 잘 됐으면 국내만 가입하려고 하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작년에 해외가 국내보다 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입하시는 분은 다 국내만 하려고 그래. 근데 작년에는 해외만 하려고 그래. 거꾸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제가 매번 지금 해외가 많이 올랐습니다. 국내가 좀 덜 올랐으니까 국내 하세요. 지금은 국내가 수익률 좋으니까 해외 하세요. 라고 거꾸로 말씀드려도 잘 못 들으세요. 그래서 어렵긴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내가 과연 미국 주식을 하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미국 주식이 10년간 올랐기 때문이라는 이유라면 그것은 튤립 투기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긴 그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참 항상 바보 같지만 반복하는 실수들이 좋다는 곳에 몰리는 거. 네. 올해 고추가 가격이 좋아. 그러면 전부 고추 씨 사다가 뿌려서 내년 되면은 고추 맞아요. 가격 폭락. 아로니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농사하시는 분들과 주식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똑같아서 제가 KTX 타고 출장 많이 다니는데 그러면 안타까울 때가 되게 많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을 바탕으로 그래도 우리 김현준 대표께서 좀 좋게 보시는 네. 어떤 산업, 섹터 네.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투자의 아이디어. 네. 저희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이 능력의 범위를 중시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는 성장을 하나 했을 때 이익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이른바 영업 레버리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좋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업종이 한정돼 있어요. 그건 시장과 상관없이. 예를 들면 헬스케어, 그다음에 컨텐츠 미디어, 그다음에 인터넷, 소비재 이런 쪽에만 거의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다르게 이건 저희 취향입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작년에 재작년에 잘 됐던 것 좀 하지 말자. 작년에 재작년에 제일 잘 됐던 거 뭐냐면 인터넷, 소프트웨어, 빅테크, 플랫폼 이런 거 조심하자. 왜냐하면 과거부터 역사를 되짚어 보면요. 2007년에 제가 네. 2007년, 8년에 가장 잘 됐던 섹터 기억하시죠? 조선. 아, 맞아. 조선이 그러고 나서 최근에 다시 잘 된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렇죠. 15년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잘 된 섹터, 차화정. 아직까지 그때의 영광을 회복 못했어요. 13년 동안. 그 다음이 잘 됐던 게 모바일 게임 바이오. 2015, 16년. 7년 동안 못했어요. 화장품도 마찬가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 큰 흐름을 맞이하면 그것보다 더 큰 흐름으로 주가가 오르니까 반대로 그 흐름이 조금만 꺾여도 주가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잘 됐던 거 좀 빼고 그다음에 올해 제가 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주식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이 포인트가 뭘까? 그 걱정하고 있는 것 이꼴 회복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주가가 많이 떨어진 부분일 것이다.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네, 경기 침체 걱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주식들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끝나면 또는 주식은 선반영한다고 하니까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한중간이 되면 회복하기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뭐냐? 아마 인플레이션에 고통받고 있는 경기 민감주일 것이다. 제가 이 업종을 추천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조선 업종이라고 하면 조선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철판입니다. 후판. 그렇죠. 후판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을 거예요. 그러면 조선 업종이 수주를 받아놨는데 뭐 한 척에 뭐 1,000억이라고 해보죠. 1,000억의 수주를 받아놨는데 철판을 옛날에는 저 전혀 모르지만 300억 썼다고 해볼게요. 300억 쓰면 700억 정도 남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철판 가격이 700억이 된 거야. 그럼 300억밖에 안 남으니까 뭐 인건비 빼고 뭐 빼고 하니까 적자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철판 가격이 계속 오를 거냐? 노. 지금 이제 경기 순환의 일상적인 상황이라고 보면은 경기가 조금 침체 국면에 들어가면 그런 철판 가격이 다시 인플레이션에
거꾸로 철판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미 수주해 놓은 업체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철판 가격이 너무 올랐으니까 옛날에 1,000억 받던 거를 1,100억 받을게. 조금만 올려 받을게. 해서 수주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700억인 줄 알았는데 500억, 300억으로 다시 철판 가격이 떨어지면은 옛날에 300억 철판 가격일 때 700억 벌었던 회사가 800억 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국면이 저는 올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다 할 때 경기의 민감주,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문제다 할 때 인플레에 고통받고 있는 원가라든지 물류비에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들에 투자했으면 좋겠고, 반대로 작년 재작년에 잘 됐던 업종이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야, 아마존이 이만큼이었는데 주가 이만큼 빠졌어. 테슬라가 이만큼인데 이만큼 빠졌어. 그거는 조금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주의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몰려다니는 뭐라 그럴까요? 군중 심리.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말고 자신만의 오히려 기다리는 투자. 그거는 지금 역으로 안 좋다고 하는 데에서 그렇습니다. 혹은 좋다고 하는 데에서의 그 포인트를 어떻게 찾아낼 거냐. 네. 그러니까 투자의 마인드가 참 중요하군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그 발상 방법.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긴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우리 이제 물리신 분들의 그 주식을 좀 상담을 좀 많이 해드리는데 다 좋다고 할 때 사신 분들이에요. 맞아요. 대부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 보시면서 우리 가족분들 많이 좀 반성하시는 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내가 주식을 사는 데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뭔가 힌트를 얻으시는 분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에이블 책의 저자시죠. 네, 김현준 대표. 1200억 투자가의 마인드. 감사합니다. 네, 마인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바탕으로 자신만의 투자 기준을 완벽하게 좀 성립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고점에 물려서 아주 힘들어하고 네. 그런데 주식은 분위기상 더 빠질 것 같다는 이 시장 심리 때문에 더 힘든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한 말씀 하면서 마무리하죠. 네, 여러분들이 힘드신 줄 잘 압니다. 하지만 더 빠질 것 같아서 더 문제가 있을 것 같대 라는 것 때문에 지금 포기하시면 1년, 2년 후에 나만 못 견뎠어. 결국에 진짜 그때가 약세장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후회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작년, 재작년에 주식시장에 진입했던 그런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이번에 단단해져야 됩니다. 저랑 같이 조금 견뎌보시고 1년 후에 정말 좋은 계좌 상황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더 퍼블릭 자산운용 김현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